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현재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이나 한 번쯤 변비로 고생해 본 사람은 꼭 이 방송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2에서 19%가 변비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건강서적을 보면 변비의 원인과 변비의 치료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용이 효과도 없고 실행하기도 쉽지 않는 그런 처방뿐이라는 거죠. 결국 변비의 근원이 식이섬유의 과잉 섭취에 있다는 것을 말하면 되는데 왠지 반대로 세뇌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불규칙한 배변 습관이나 불규칙한 식사 습관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 증거는 먹지 않으면 변비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채소 과일을 생으로 먹고 껍질째 먹는다면 결코 변비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쓰레기로 막힌 하수관이 뚫리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압니다. 다만 약물의 부작용으로 오는 변비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오는 변비는 좀 더 전문적으로 치료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의사들이 처방하는 변비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보시면 불규칙한 배변 습관, 불규칙한 식사 습관, 식이섬유 부족, 수분 섭취 부족, 운동 부족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의사들의 처방은 너무 교과서적이라 우리가 따르기도 어렵고 이행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건 치료 처방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의사들의 변비 치료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사들은요, 변비 치료에 식사량을 줄이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합니다. 식사량을 줄이면 힘이 없어 일을 못할 거고 물만 많이 마시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거고, 그래서 이런 처방은 따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과일, 채소, 통곡물을 충분히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변비가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한번 해보시죠. 변비가 사라지나. 아마 10명 중 한두 명은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7, 8명은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처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이걸 지키려고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이겠습니까? 결국 스트레스 때문에 변비가 더 발생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변비약을 먹으라는 처방만 나오겠죠. 변비약 계속 먹으면 결국 부작용으로 다른 질환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변비가 생긴다는 주장에 대해 이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건강정보인지 이번에는 닥터 쓰리님이 올린 유튜브 방송 한번 시청해보고 가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한번 남겨보세요. 이 없는 변비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고섬유질 섭취 그룹과 섬유질 섭취를 줄인 중간 섭취 그룹, 그리고 섬유질 섭취가 아예 없는 무섬유질 그룹으로 나눠서 증상을 비교했습니다. 원래 변비가 있는 분들이라 연구 전 증상은 심한 편이죠. 모든 환자가 변비가 있었고 배변 시 힘을 줘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6개월 뒤 고섬유질 섭취 그룹에서는 변비와 배변 시 힘주기는 물론이고 연구 전보다 복부팽만이 크게 증가했고 항문 출혈 및 복통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증상이 아주 많이 나빠졌죠. 변비 환자에게 식이섬유 많이 먹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섬유질 섭취를 연구 전 상태보다는 다소 줄인 중간 섬유질 그룹에서는 섬유질을 줄였던 만큼 모든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상식과는 정반대의 결과죠. 이번에는 섬유질 섭취가 아예 없는 무섬유질 그룹의 결과인데요. 모든 증상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데이터를 안 넣은 게 아닙니다. 식이섬유를 아예 섭취하지 않았더니 불편했던 증상들이 모두 제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복부팽만과 배변 시 힘주기 부분만 따로 다시 보면 섬유질 섭취가 많아질수록 복부팽만이 크게 증가하고 배변 시 힘주기도 크게 증가하죠. 대체 식이섬유가 어떤 점에서 장 건강에 이롭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죠? 여러분의 변비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서 그동안 지도해왔던 변비 처방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허무맹랑한 처방이었는지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변비 치료를 위해서 채소나 과일보다 육류가 더 효과적이라는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기피식품 중 하나가 된 육류가 사실은 대장에서 잔여물이 적고 또 위에 소화 흡수가 잘 되고 대변량이 줄어들어서 장에 부담이 없는 식품이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채식을 하면 섬유질이 발효돼 가지고 가스가 발생돼서 장내에 차게 되면 복부가 팽만되어 속이 불편해지는데, 육류에는 소화되지 않는 섬유질이 없어서 가스가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말하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는 섬유질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요, 육류의 일부와 유제품 그리고 발효식품 등이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변비는 주로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특히 과도한 식이섬유를 먹고 거기다 스트레스까지 받으면 백발백중 변비에 걸립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변비에 식이섬유와 과일을 적극 권유하지만 사실 임상 결과를 보면 변비 완화에 크게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발효 유제품과 발효 음식 그리고 육류를 섭취하는 것이 변비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최근 연구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경호 생각에서는 변비의 원인을 과도한 식이섬유 섭취와 스트레스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인구의 12에서 19%가 변비 환자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고, 특히 65세 이상의 여성 노인의 26%, 남성 노인의 16%가 변비 환자이고, 84세 이상의 경우에는 여성은 34%, 남성은 26%가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변비는 소화가 안 되는 섬유질이 장에 오래 머물면서 수분을 뺏기면 굳어져 생기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나무 껍질을 잔뜩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장은 어떻게 될까요? 과일과 채소 그리고 각종 견과류에는 소화가 되지 않은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변비가 심하신 분은요, 채식과 육식을 선택해 가지고 일주일만 식사해 보세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궁금한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기시거나 이메일로 질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쾌변하십시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방송을 하는데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